자, 오늘 해야 되는 내용을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논리 연산자, 그리고 브레이크 컨티뉴, 스위치문, 생성자, 그리고 디스 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논리 연산자 종류 어떤 게 있는가 볼까요? 논리 연산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논리 인대 연산자, 논리 우할 연산자라는 게 있어요. 봐야 되겠다, 자, 인대 연산자 같은 경우 기호는요, 이제 앰퍼센트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기호고, 논리 우할 연산자는 버티컬바. 얘는 어디냐면은 그 키보드에 보시면 역슬래시 있죠? 역슬래시에 있는 그 위쪽에 있는 애가 바로 버티컬바입니다. 그러면은 얘는 모든 항이 true일 때 결과도 true이다. 뭐 이런 의미. 얘는 하나라도 true이면 결과는 true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예문을 바로 짜도록 할게요. 예문 보십시다. 와가지고 화면 좀 크게 하고, 자 여기다가 true, false. 자 일단은 논리 인대 연산자는 모두 다 true여야만 true예요. 둘 다 true죠. 그래서 얘는 결과는 일단 true 나오고요. 얘는 false, 얘도 false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true예요. 이해하셨죠? 네, 논리 인대 연산자. 자 논리 우할 연산자는 한 개라도 true면 true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버티컬 바를 붙여가지고 얘를 논리 우할로 바꾸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자 한 개라도 true면 true니까 true, false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어떤 문제를 하나 드릴 거냐면은 이렇게 하십시다. 자바 메인 여기다가 이제 나이를 입력할게요. 뭐 15세 20대인지 아닌지 조사할까요? 20대가 아닌 뭐 25, 20대 맞죠? 20대 그리고 35세 20대가 아니겠죠. 나이를 조사해볼까요? 20대 아니에요. 사망연산자를 썼었잖아요. 그죠? 사망연산자 이용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이거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사망연산자 있죠? 자, 여러분 여기 화면 보이시나요? 사망연산자가 이렇게 조건, 물음표, 값 1, 콜론의 값 2 이렇게 되죠. 시스템적 좀 프린트해내. 어차피 이 연산자는 실행 결과는 하나니까 이거 자체를 넣어도 상관없다라고 했던 것도 기억나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값으로 20대라는 걸 넣어 놓을게요. 두 번째 값으로 20대 아님. 20대 아님을 넣어 놓고, 조건은 이제 어떻게 줘야 되냐면은 이렇게 int. 자, int age는 int이죠. parse int args 0. 요거 이해되시죠? 자, 나이가 그래서 자, 여러분 이게 안 됩니다. 자바에는요. 20보다 크거나 같고 30보다 작다 또는 29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안 돼요. 이런 문장이 있지 않습니다. 일단 이런 문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오류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자체가 오류입니다. 일단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할 수 없어요. 화면 보고 계신가요? 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항을 두 개 만들어. 항이 두 개예요. 이런 거 이렇게 이제 조건을 이제 만드는 문장 두 개를 쪼개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논리 엔드냐 우하냐 이렇게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둘 다 엔드죠, 엔드. 둘 다 만족해야 되죠. 예, 그래야 20대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제가 해드렸으니까 여러분은 20대 아닌 거 조사해봐요. 응? 여러분은 조건을 20대 아닌 거 조사해보세요. 20대 참이면은 20대 아님이라고 나와야 되고 거짓이면 20대라고 나오게 조건 만들어 보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을까요? 네.
자, 그래서 또 이 조건을 보고 바로 넘어갈게요. 일단 한번 보실까요? 자, 20대 아닌 걸 조사하려면 일단 10대를 먼저 조사하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나이가 20보다 작다? 그러면 10대죠. 이 한 개라도 틀으면 트루니까. 논리 우하 연산자 또는 그러니까 20보다 작거나 아니면은 뭐 29보다 큰 거 30대 이상인 거. 맞죠? 둘 중에 한 개라도 틀으면은 20대가 아닙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논리 엔드와 오화는 이렇다라는 거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논리 연산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논리 연산자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브레이크 컨티뉴도 안 해가지고 브레이크 문이랑 컨티뉴문을 일단 볼게요. 둘의 공통점. 반복문 내에서만 쓸 수 있어요. 반복문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반복문에서만 사용 가능. 일단 그럼 반복문이 뭐냐? 사실 반복문은 3개 있어요. 한 개밖에 안 알려줬어요. for문. 보고 계신 거죠. 2번이 while문. 그리고 3번이 do while문이라는 게 있어요. do while. 공부 안 했어요. 수업 안 했죠. 이렇게 3가지가 있거든요. 어쨌든 반복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가 브레이크 컨티뉴예요. 자, 그럼 브레이크를 한번 보십시다. 브레이크가 뭐 깨트리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깨트리다, 부수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반복문을 빠져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이거 분석할게요. 이거 반복문 빠져나가는 애입니다. 브레이크. 네. 네, 반복문이 for의 블록을 말하는 거예요. 빠져나간다는 소리는. 자, 이게 원래 얘가 없으면 1부터 10까지 출력되는 문장이거든요. 그런데 i가 오면은 반복문을 빠져나가라 이렇게 돼 있네, 그지? 그러면은 얼마가 출력되겠어요? 1부터 4까지만 출력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밑에 있는 거 컨티뉴를 보겠습니다. 컨티뉴는 반복문은 빠져나가지 않고 반복문은 계속 유지하면서 반복은 해요. 그런데 밑에 있는 거 실행을 안 해요. 바로 어디로 가냐면은 바로 반복문의 꼭대기로 가버려요. 그럼 분석해 볼게요. 자, 일단 4까지 출력했고 i가 5가 됐습니다. 5는 11보다 작다 참이죠. 5는 5하고 같다 컨티뉴를 만나면은 바로 이쪽으로 날아가 버려요. 위쪽으로. 밑에 있는 거 실행 안 하고. 그러면 답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1부터 10까지 다 출력되되 5만 출력되지 않아요. 이해됐을까요? 네. 이해 잘하는데. 그럼 넘어갈게요. 저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중첩포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중첩포문. 중첩포문으로 뭘 할 거냐면 이렇게 할게요. i를 여기다가 뭘 할까? 포문 하나 더 만들어 봅시다. 포문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세미콜론 2개. int a를 뭐 10부터 a가 13보다 작고 a 뿔뿔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int b는 뭐 1부터 b가 뭐 3보다 작다? b 뿔뿔이라고 해놨어요. 5부터 시작할게. 그리고 8보다 작다 이렇게 할까요? 그리고 나서 a, b를 출력할 거예요. 자, 여기다가 a, b. 아이고, 이렇게. 어떤 결과 나오죠? 자, 결과를 일단 적어보시죠, 여러분. 어떤 결과 나올까요? 이거는 출력하면 중첩부문입니다. 일단 출력될 결과를 먼저 생각해 보시죠. 저도 한번 적어볼까요? 자, A가 11대 11일 때 있을 거고 12일 때가 있겠네요. 콤마 B 값은 5부터 동작하니까 카펜 페이스트로 5, 6, 7까지 가겠네요. 나머지 동일하네요.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결과 이해됩니까? 이 결과 먼저 보시죠. 결과만 이해하면 되지. 같이 결과를 볼게요. 자, 일단 바깥쪽에 10부터 출발해요. 그러면은 10, A가 10, 그 다음에 11, 그리고 12가 있다는 건 이해됩니까? 네. 왜냐면 13보다 작으니까. 자, 그런데 안쪽에서 어떻게 돌아가요? 5, 6, 7. 맞죠? 5, 6, 7. 그렇죠. B값은. 그러면 출력하면은 10, 5, 6, 7, 11, 5, 6, 7, 12, 5, 6, 7 하고 찍힐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결과에서 제가 이제 브레이크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이렇게 해놨어. 만약에
A가 뭐랑 같으면은 뭐 11과 같으면은 브레이크를 해라 이렇게 해놨거든요. 중괄을 열고 닫고 사실 한 줄이면 생략 가능한 거 아시죠? 이 부분의 블록은 생략 가능해요. 한 줄이면은. 근데 제가 넣어놨어요.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 나오겠어요? 11이 됐을 때 브레이크 빠져나갈 거니까 어떻게 나머지 출력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건가요? 이렇게 안 되는 건가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자, 브레이크라고 돼 있죠? 그럼 어딜 빠져나가겠냐? 여기를 빠져나가요. 여기를. 그렇죠? 그래서 11일 때만 통째로 안 나오겠죠. 근데 12일 때는 계속 나오는 거죠. 뭐. 이해하셨을까요? 네. 예, 이거 한번 컴파일 실행 한번 해볼게요. 이해만 하시면 되니까. 안쪽에 있는 포문을 빠져나간다. 이걸 기억을 해줘야 돼요. 자, 실행을 해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그 결과가 나왔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나 어떻게 할 거냐면은 A가 11일 때 나 전체 이 포문 자체가 다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 앞에다가 콜론을 붙여. 라벨을 하나 줘요. 이게 뭐 내가 이름은 아무거나 주는 거예요. 루프 1이라고 할게. 1번 루프문이라는 의미로 반복문이다 뭐 이렇게. 그리고 여기 뒤에다가 루프 1 이렇게 하시면은 이 반복문을 빠져나가게 돼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그럼 더 이상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지. 10만 나오는 거죠. 10만. 이해하셨습니까? 이해됐습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현업에서 중첩 포문 외에 3중으로 겹쳐있는 반복문을 보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2중 포문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짜야 될 일이 있으면 이걸 참고하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브레이크하고 컨티뉴를 다 보셨고요. 스위치문을 오늘 처음 보죠. 스위치문이 누구냐면은 바로 분기문, 제어문. 여러분 혹시 제어문이라는 거를 알고 계시죠? 제어문으로 뭐가 있어요? 제어문, 조건문. 제어문, 조건문 누구예요? if문이잖아요. if문. if문 알고 있죠? if문. if문하고 뭐가 있다? 스위치문이 있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어 문장으로 조건 문장, 조건 문장이라고도 하고 또는 분기문이라고도 해요. 자, 어쨌든 자 스위치 어떻게 분기하는 거 보겠습니다. 이게 문법을 적으면 문법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예문을 바로 보여드리고 나서 문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예문을 보십시다. 스위치 가로 블록에다가 케이스 자 여기다가 쌍따옴표 A 여기다가 ARGS 대가로 0 AB 그 다음에 system.out.println 100이라고 적고 브레이크가 나왔네요. 이 브레이크가 아까 반복문에서만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스위치 블록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아직 스위치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적어놓지 않았던 거죠. A, B, C, D, E, F 디폴트 자 100, 200, 300, 400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이제 실행할 때 제가 어떻게 실행할 거냐면 자 실행할 때 자바 메인이라고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실행할 때 자바 메인이라고만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어레이 인덱스 R로 반복시켜요. 이해하시죠? ARGS 영방에다 갖다 넣어야 되는 거 이해되죠? 자 내가 이거를 AB라고 주잖아요. 그럼 100 나온다. 그러니까 스위치 가로 안에 있는 케이스를 바로 찾아가요. 다이렉트로. 그럼 100이 출력되네요. 그리고 브레이크는 스위치 블록을 빠져나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CD를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200이 찍히겠죠? 느낌 맞죠? 그 다음에 EF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300이 나오겠죠? 자 여기 A, B, C, D, E, F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400 나오겠죠? 그래서 디폴트죠. 그죠? 디폴트 뒤에 값 없잖아. 맞죠? 그래서 디폴트라는 거는 원래 이제 금융 용어인데 컴퓨터 언어에서는 베이스란 뜻이에요. 기본값. 예? 기본값. 디폴트 기본값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파산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네?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그 A, B를 주면은 100, CD는 200이고 이 F는 300이거든요. 근데 없는 거는 디폴트 이해하셨어요? 네,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자, 그런데 브레이크의 용도를 아셔야 됩니다. 브레이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거든요. 자,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볼게요. 그러니까 CD라고 놓잖아요? 그러면 일단 CD를 찾아가. 근데 브레이크가 없으면 못 빠져나가. 브레이크 만나기 전까지. 그래서 200, 300이 둘 다 찍힙니다. 이렇게. 이해하셨을까요? 브레이크의 용도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거를 문법을 적겠습니다. 스위치의 포뮬라 공식 어떻게 되냐면은 스위치 케이스 뒤에 값을 주게 돼 있어요. 값. 여기 값이 들어와. 값. 어떤 값, 문자열의 값, 정수 값. 그리고 여기는 어떤 변수 또는 연산식. 그리고 여기는 어떤 문장이에요. 좀 문장. 그리고요. 제가 앞으로 문법 적을 때 되가로 표시는 무슨 표시? 생략 가능. 생략 가능. 와도 되고 안 와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여러 개 와요. 케이스가. 맨 마지막에 디폴트가 오고요. 디폴트도 역시 문장과 브레이크가 있겠죠. 이해하셨을까요? 이렇게 문법을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문법이 되고요. 그러면 자 이거 제가 뭐랄까는 system.out.println으로 println 자 99를 10으로 나눴어. 89 뭐 79 69 자 여러분 여기 이거 한번 봐주시고요. 10으로 나누면 목값이 얼마가 나와요? 정수값이에요. 9입니다. 8입니다. 7입니다. 6입니다. 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이해되셨죠? 목값 목값 이해하셨습니까? 나눗셈의 목값. 예.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지금 이거를 여러분한테 제가 한번 보여준 게 이거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학점을 구할 건데 지금 이거를 스위치 케이스로 짜야 돼요. 저 방금 보여줬던 문장과 관련이 있어요. 자바 메인 할 때 내가 여기에다가 65점 줬단 말이지. 그러면 65점 몇 학점이에요? D 학점인가? D 학점이네. D 학점. 그래서 이제 점수 관계도는 90점 되면 당연히 A 학점이겠죠. A. 80점이면은 B 학점이고 70점이면은 C 학점이고 60점대가 D 학점이고 나머지가 F거든요. 나머지 점수가 F. 그죠? 이거를 지금 뭘로 작성해야 돼요? 스위치 케이스로 작성을 좀 해주셔야 돼요. 스위치 케이스로. 그래서 스위치 케이스에 제가 요 아웃라인은 제가 드리지 못했죠. 그래서 제가 드릴게요. 카피해가지고. 아이고, 잘라버렸네. 카피를 할게요. 복사 드리겠습니다. 게시판에다가. 같이 보실까요? 자, 일단 점수를 봤습니다. 점수는 ARGS 0에 들어오죠. 그렇죠. 점수가 들어왔어요. 일단 점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 스위치 소괄호에다가 나누기 10. 이게 목값이죠. 목값. 예, 이렇게 해놓고 이제 나머지는 뭐 똑같으니까 A, B, C, D, F 학점. 디폴트 맨 마지막에 디폴트. 값 없는 디폴트. 9, 8, 7, 6. 자, 그리고 맨 꼭대기에 이런 거 있어야 되겠죠. 이거 100점. 100점 들어오면 A 학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브레이크가 없어요. B, C, D, F. 이해만 하시면 되죠. 맨 마지막 것도 브레이크 필요 없죠. 어차피 블록은 끝날 거니까. 그죠? 맨 마지막에 있는 것도 브레이크는 지금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위치 문도 보셨고요. 지난 수업 시간에 메서드라는 걸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죠? 메서드 보셨죠? 리턴문이라는 게 있거든요. 리턴문에 대해서 일단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클래스 A가 있습니다. 그리고 int void abc 가로 블락이 있고요. 여기에 int 숫자가 들어요. 숫자가. 근데 만약에 이제 뭘 할 거냐면은 num이 0하고 같으면은 브레이크라고 해놨습니다. 메서드를 빠져나가고 싶습니다. 메서드 실행됨. 자, 여기다가 일단 A5는 지난 수업 시간에 했던 거 A5는 UA 자 5점 ABC 자 이게 100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200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거 같이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A 주소 만들어가지고 메서드를 호출했습니다. 그리고 100을 넣었어요. 100은 0하고 같냐 거짓이니까 이거 실행 안 되고 메서드 실행됨이라고 한번 출력되겠죠. 이해하셨나요? 여기서 메서드 실행됨이라고 출력됐을 거 아닙니까? 얘도 메서드 실행됨이라고 출력됐을 거고 여기까지 이해하셨을까요? 네. 자 여러분 일단 이거 보고 계신데 지금 이제 브레이크를 제가 어떤 목적으로 썼냐면은 메서드를 빠져나가는 목적으로 썼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컴파일하면 오류가 나요. 한번 보시죠. 이거 드릴게요. 컴파일 오류 뭐라고 뜨는지 한번 봐주세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컴파일 해가지고 실행을 했더니 아니 컴파일해서 실행할 수 없지. 자 컴파일 오류 났죠.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은 스위치 또는 루프라고 돼 있죠. 루프가 반복문을 말합니다. 스위치는 방금 배우셨고요. 그래서 스위치 또는 루프의 바깥쪽에 브레이크가 쓰여졌나 보네. 브레이크는 반드시 어디에서 써야 됩니까? 스위치나 루프에서만 쓸 수 있어요. 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반드시 스위치나 반복문 아니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했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처럼 나는 이 메서드를 빠져나가고 싶은데 메서드 빠져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리턴 세미콜론. 이때 사용하는 게 리턴 세미콜론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리턴 문장은 원래 어떻게 생겼어? 리턴에다가 한 칸 띄우고 값을 줘야 되죠. 근데 얘가 지금 뭐예요? 보이드죠, 보이드. 반환할 거 없다 이런 소리죠, 그죠? 그러면은 값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리턴 세미콜론은 반환형이 없는 메서드에서 메서드를 빠져나가는 용도로 쓴다.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이해 답은 그렇게 나오죠.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관련된 거를. 제가 문장 하나 작성해서 드릴게요. 이렇게. 뭐 할 거냐면은 구구단 출력을 할 거거든요. 우리 구구단 출력은 뭐 했었으니까 자 여기다 적겠습니다. 시스템 어점 프린트는 args 대가로의 0단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숫자 바꾸니까 필요하네. 그래서 카피 해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고 여기다가 단이라고 하고 얘를 여기다가 단이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단 크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세미콜론 두 번 int n이 1부터 n이 뭐 10보다 작고 n 뿔뿔 그 다음에 시스템.out 점 프린트 하나 그리고 마지막은 1. 자 여기다가 단 곱하기 n는 단 곱하기 n. 자 이렇게 해놨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셔야 된다. 자바 메인이라고 했을 때에 내가 5라고 하면 9구단 5단이 나오죠. 뭐 5단 해가지고 5단 5 곱하기 1은 5 뭐 이런 식으로 다다다다닥 나오겠죠. 근데 있죠. 이렇게 했어요. 자바 메인에 내가 예를 들어서 -5 이렇게 했단 말이지. 그러면은 9구단 범위 오류라고 적으면서 9구단 범위 오류라고 띄워 주십시오. 그리고 범위는요. 범위는 2부터 9까지. 요렇게 둬야 돼. 요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뭐 내가 500이라고 하시면은 뭐 9구단 범위 오류라고 떠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줄 테니까 반드시 무엇을 이용해야 된다? 리턴 세미콜론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볼까요? 아마 답을 보시면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분석해 드릴게요. 단위 있죠? 2보다 작아요. 네. 예, 2보다 작으면 안 돼요. 범위가 2부터 9까지니까 2보다 작거나 단위 10보다 크면 논리 우화 연산자인 거는 아시겠습니까 혹시? 논리 우화 연산자 아까 했습니다. 네.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은 9구단 범위 벗어난 거죠.
네. 그리고 이것만 출력하는 게 아니라 빠져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밑에 있는 걸 실행하면 안 되잖아. 네. 그래서 빠져나갈 때 사용하는 게 리턴 세미콜론. 그래서 메인 메서드는 보이드였습니다. 반환형이 없는 메서드였어요. 네. 그래서 리턴 세미콜론입니다. 이해하셨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리턴 세미콜론을 붙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요? 만약에 리턴 세미콜론이라는 걸 주소 따랐어.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마이너스 5 넣으면 어떻게 되는데? 마이너스 5 넣으면은 구구단 범위 오류라고 찍고요. 찍고 나서 마이너스 5단이 나온다. 예, 그래서 빠져나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리턴 세미콜론이 없더라도 우리는 작성할 수 있어서 else문을 쓰시면 되잖아. 근데 이게 왜 안 좋죠? else문이? 아, 이 else가 너무 길잖아. 그래서 이제 가독성이 좀 약간 떨어지잖아요. else의 블록은 어디서 쳤는데 하면 찾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거보다는 빠져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이죠. 이럴 때 사용하는 거죠. 빠져나갈 때. 넘어가도 괜찮겠습니까? 네. 네. 자, 그러면 리턴 세미콜론까지 했네요. 자, 이제 생성자 할게요. 생성자. 자, 일단 생성자가 뭔지를 일단 같이 보십시다. 생성자가 뭔지는요, 예문을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여기다가 클래스 A를 하나. 자, 일단은 이 얘기부터 하십시다. 생성자를 먼저 할까? 아니면 디스를 먼저 할까? 참. 자, 일단 클래스 A가 있는데 A 주소를 만들게요. UA. 자, 주소를요, 사실은 여러 번 생성할 수 있어요. 한 번만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5, 1과 2와 3이라고 해놓고 이거를 출력해 보려고 하거든요. 출력해 볼게요. 5, 1, 2, 3 출력해 보자. 자,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오냐면 출력되는 예상 값은 이렇습니다. 일단 골뱅이가 나와요. 전부 다 골뱅이인데 주소가 다르다. 예? 여기 클래스 이름 A, 얘도 A인데 얘가 주소가 1번이고 주소가 2번이고 주소는 사실 그 16진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도 뭔지 모릅니다. 랜덤하게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54를요, 54라는 애가 있어. 53이라는 애가 가지고 있는 값을 54에 넣을 건데 54는 잔류형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나요? A죠. A. 이해됩니까? 그래서 54를 출력하면은 53의 주소와 동일합니다. 그거 확인을 해줄까요? 확인해 보시죠. 일단 드릴 테니까. 그래서 주소를 여러 개 생성할 수 있다. 이거 정도만 기억을 해줍니다. 주소를 한 번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생성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적을게. 제목을 생성자라고 하지 않고 생성자라고 하면 안 되겠다. 뭐라고 하지? 디스를 하자. 디스를 먼저 해야 되겠네. 디스를 먼저 해야 되겠어. 자, 일단 출력해 보셨어요? 출력하니까 A 주소가 3개 나왔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54는 3의 주소와 같죠? 그거 확인됐습니까? 그 확인을 하지 못하셨군요. 그래서 제가 컴파일 실행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해드릴까요? 자, 컴파일을 해서 실행 한번 해볼게요. 컴파일을 했고 자바 메인 실행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니까 어떻게 나왔냐면 A 주소만 잔뜩 나왔는데 보시면은 맨 마지막에 있는 두 개가 동일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해가 됐습니까? 자, 지금 여러분 뭐만 기억해야 되냐면은 클래스가 있는데 이 클래스의 주소를 생성하는데 여러 개를 생성할 수 있다. 이 정도는 기억하실 수 있겠죠? 주소도 다르다라는 거 기억하실 수 있겠죠? 예. 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소를 여러 개 만들면은요, 멤버 변수가 늘어나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또 봐야 돼. 자, 여기다가 멤버 변수 int num이라는 애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 num을 100이라고 해놓을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제가 주소는 2번 만들어가지고 멤버 변수 지난 수업 시간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얘기해줬잖아. num을 제가 200이라고 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o1.num, o2.num을 출력할 거거든요. 자, 여기 적을게요. 클래스의 주소를 여러 개 생성하면 멤버 변수의 개수는 늘어납니다. 자, 지금 주소 몇 개 만들었습니까? 주소 2개 만들었죠? 클래스 A 주소 2개죠? 멤버 변수도 2개다. 일단 멤버 변수 1개잖아요. 1개인데 2개라고. 주소를 2개 만들어서. 폴더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은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게요. 원래는 이렇게 돼요. 제가 그림 그려줄게요. 이제 상상하지 말고, 그죠?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래도 그림은 그려드릴게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왼쪽 편에 O1번하고 O2번이라는 변수가 있잖아요. 그죠? 변수는 방이 한 칸이에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네. 변수는 방이 한 칸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A라는 것이 이 블록이죠, 블록. A 클래스의 블록 안에 있는 거를 다른 저장소에다가 뭐 폴드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지만 일단 동그라미로 표현할게. 순서가 없어서 동그라미로 내가 표현한 거거든요. 이게 별이어도 상관없어요. 모양은 상관이 없습니다. 네. 아무튼 저장소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 안에 놈을 넣어놔요. 근데 놈이 몇 개다? 놈이 2개예요. 왜냐면은 A라는 클래스를 메모리에 올릴 때 주소를 2개 만들면 놈도 2개 생겨요. 멤버 변수 2개 생겨요.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네. 그럼 놈은 또 변수 아닙니까? 그죠? 근데 둘 다 처음에 100이었어. 100. 얘도 100. 근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얘는 주소가 있어. 얘는 건축물이거든요. 그럼 얘는 주소 1번이라고 하고 얘 주소 2번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주소 1번을 집어넣어요. 여기에 주소 2번을 집어넣고요. 그리고 얘가 얘를 가리켜요. 주소를 가리켜. 레퍼런스 타입이라 그래요. 가리키다. 레퍼런스는 우리나라 말로 가리키다. 예, 이렇게 가리킵니다. 일단 됐나요?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 그래서 뭐 이거를 본인이 폴더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이거는 어디에 그 컴퓨터로 따지면 메모리에 올라가는 거거든. 메모리에. 그럼 컴퓨터 메모리는 그럼 뭐냐? 사람으로 따지면 뇌예요. 뇌. 뇌. 사람은 뇌로 생각하잖아요. 컴퓨터는 연산 처리를 할 때 메모리에서 연산 처리를 해요. 네. 그래서 이게 메모리인데 뭐 본인이 폴더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렇게 생각을 해도 돼요. 이해가 잘 된다면은. 자 어쨌든 100입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네. 자 왼쪽 편에 봐주세요. O1점 넘을 200으로 바꾸지. 그러면 O1의 주소를 따라가가지고 넘을 200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O1점 넘을 출력하면 얼마가 나온다? 200, O2점 넘은 100이 나오죠. 네, 그 얘기입니다. 잘하시네요. 이거는 200이고요. 얘는 뭐다? 100입니다. 일단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한 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주소를 여러 개 만들면 여러 개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거 같이 또 보겠습니다. 클래스 펄슨이 있다고 보고 펄슨. 근데 이제 뭐 사람이면 이제 뭐가 있겠어요? 이름하고 그죠? 이제 나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이름을 뭐라고 놨냐면 좀 이상한데 이걸 이렇게 작성하진 않지만 홍길동이라고 넣어놓고 이 사람은 15세다 이렇게 해놨어요. 네, 이렇게 멤버 변수죠. 근데 제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사람을 2사람 만들 거거든요. 자, 펄슨 그리고 펄슨 P1U 펄슨 이렇게 해놓고 카피해서 또 두 번째 사람.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내가 출력할 건데 P1점 뭐 네임. 그 다음에 P1의 나이, 이시, 그리고 P2의 나이와 뭐 이름 이렇게 출력을 할 건데 똑같은 값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똑같은 값 나오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P2.Ag를 25로 바꿨어요. 그럼 이거 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자, 이거 처음부터 할게요. 이거 답 얼마입니까? 홍길동이죠. 홍길동 이거는 15세. 자, 지나서 얘는 뭐? 이름 여전히 홍길동, 얘는 25세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잘 하시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소를 2개 만들면은 뭐 네임도 2개, 에이지도 2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예. 그러면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카테고리를 좀 변경했습니다. 아까는 생성자였잖아요, 그죠? 근데 생성자보다 디스를 먼저 알려줘야 여러분이 이해하실 것 같아서 디스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디스를 할 건데, 자, 이거를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여기 붙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좀 기억해 주세요. 이거를 없애고요. 우리가 P2만 P2점 네임을요 김길동으로 바꾸겠습니다. 이 김길동 이렇게 바꿔놓고 자 여기다가 메서드를 호출할 건데 자 여기 봐주시죠. 보이드 보이드 뭐 프린트 뭐 인포메이션 정보를 출력할 거예요. 어떻게 출력할 거냐면 system.out.println으로 이름 여기다가 적자. 이름이 네임이라고 적고 나이 이렇게 적을 겁니다. 나이 에이지. 자 그런데 이제 이걸 좀 작게 할까요? 자 이거 반환형 없는 메서드 맞습니까? 반환형 없는 메서드 선언 문장. 예. 반환형 없는 문장을 어떻게 부르느냐? 자 주소점 프린트 인포 메서드명 기억나죠? 이거를 몇 번 부를 수 있다? 주소가 2개라서 2번 부를 수 있네. 자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일단 카피해서 여러분 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여러분이 예상한 결과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군요. 맞습니다. 어쨌든 그 결과인데 그러면은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이 예문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좀 이따 10분 쉴 거거든요. 47분이니까 이 예문을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정말 좀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문장을 작성은 안 하는데 여러분이 이해하시라고 제가 작성합니다. 자, 여기다가 프린트 인포이잖아요. 프린트 인포에다가 어떤 값을 전달했니? P2를 전달했지. 자, 여러분 이걸 뭐라 그래? P2를 뭐라 그래? 인수라 그래. 인수.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선언돼 있어야 되지? 자료형하고 변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자료형 뭐? 펄슨이죠. P2는 펄슨이고 펄슨이지. 그럼 변수 이름 뭐 할래? 변수 이름 내 맘대로 할게. P3이라고 할게. 내 마음이다 얘가, 그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카피해갖고 내가 여기다가 P3점 이거 뭐지 도대체? P3점 이렇게 꽂았어. 답이 뭐가 나오는지 이해만 하면 돼요. 이거를 제가 드릴게요. 자, 좀 생각해보세요. 10분 동안 드리겠습니다.